자, 이번 시간은 3방식 보겠습니다. 3방식. 자, 예약집 먼저 볼게요. 예약집 247페이지입니다. 자, 간평 3방식은 제목 그대로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세 문제가 꾸준히 나와요. 문제 제1절, 3방식의 접근 원리. 그러면 바로 1번 접근 원리 표가 나와요. 표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바로 2번 내려가죠. 시산가액의 조정입니다. 시산가액은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첫 줄 동그라미 2번 있죠. 얘가 빈출이죠. 자주 나옵니다. 2번 보시면 시산가액의 조정은 자, 세 가지 시산가격 상호간의 격차를 조정해서 최종 감정평가를 결정하는데 이는 단순히 밑줄입니다. 산술평균이 아닌 가중치를 부여하는 식의 가중평균의 방법 밑줄 가중평균 동그라미 해서 시산가액의 조정은요 세 가지 가격을 산술평균하는 것이 아니고 자 바로 가중평균치로 구하게 됩니다. 이 파트는 이따가 문제 풀면서 간단하게 계산 문제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3번요. 그러면 3방식과 공시지가 기준법의 기본 산식. 자, 이렇게 공식이 보이죠. 이런 공식들도 우리 시험은요. 기본 공식을 물어요. 만약 우리 시험에서 공식을 묻게 되면 상중 하급으로 한다면 거기가 하급 문제거든요. 점수를 그냥 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오히려 자주 나옵니다. 공식 다들 아시겠지만은요. 1번 원가 방식은 자 네모 박스 보니까 가격과는 원가법은 적산가액 이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빼죠. 다 아시는 공식이고요. 다음에 임료과는 적산법은 적산 임료 이꼴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율 플러스 필요적입니다. 기대이율 동그라미 요거 장난칩니다. 여기다가 자꾸 환원율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적산법 임료 공식 묻게 되면 기대율 갖고 늘 장난칩니다. 기대율입니다. 다음에 2번 비교 방식은요. 가격과는 거래사례 비교법은 공식 너무나 잘 아시죠. 비중가격 이꼴 사례가격 곱하기 자 첫자 보니까 사시지계면 5가지. 자 임대사례 비교법은 공식 모두 삭제해버렸어요. 왜?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임대사례법은 다 버립니다. 버리시고.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은 오른쪽 페이지 박스 보게 됩니다. 박스. 토지 가격 어떻게 구하느냐. 자, 표준지 공시지가 곱하기 세 가지죠. 첫자 보니까 시점 수정 첫자 시 동그라미, 지역요인 지 동그라미, 개별은 개 동그라미, 시지계 세 가지입니다. 사시지계 면 중에서 첫자 끝자 떼니까 가운데 시지계만 남잖아요. 그래서 시점, 지역, 개별, 시지계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박스에서 맨 끝을 보시면요. 바로 그 동그라미 화살표 있죠. 실제 거래 사례가 아니므로 밑줄입니다. 사정보정 불필요. 따라서 사정보정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정보정 작업은 절대 필요 없다. 3번 수익 방식은요. 가격과는 수익환원법, 임료과는 수익분석법인데요. 수익환원법은 바로 분자분모,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이고요. 수익분석법은 한 줄 쫙 꺼버려서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삭제해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식을 묻게 되면 점수를 그냥 주는 겁니다. 기본 공식 확인했고요. 제 2절 넘어가죠. 원가 방식입니다. 1번 원가법 기호에서 박스 공식은 적산가격 또는 복선가격 이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가법은요. 제조달 원가가 뭐냐 감가 수정이 뭐냐 두 가지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조달 원가입니다. 그리고 3번이 있죠. 제조달 원가. 자, 그리고 3번을 동그라미 제조달 원가. 제목에다가 이렇게 표시할까요? 샵 표시. 제조달 원가도 계산 문제가 몇 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4번 나왔어요. 4번 나왔는데 지금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제조달 원가 문제가 나오면 좋아요. 되게 꼬아낼 수도 없고 충분히 득점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산 특강자로 보시면 제가 문제를 2문제 넣거든요. 그렇게만 나옵니다. 그렇게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산 문제가 편해요.
자, 그렇다면 1번 개념부터 봅니다. 제조달 원가는 대상 물건을 기준 시점 동그라미. 요거 잘 바꿔서 묻죠. 따라서 기준 시점이지 아예 여백에다가 적어줍니다. 신축 시점 X. 그래서 항상 기준 시점이지 신축 시점, 준공 시점 다 틀린 말입니다. 따라서 기준 시점에서의 필요한 모든 총 원가가 바로 제조달 원가입니다. 그래서 3번 내려가죠. 제조달 원가의 종류. 자, 종류를 보게 되면 1번 복제원가 또는 복조원가, 2번 대체원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복제원가 또는 복조원가에다가 제목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신축 건물. 주로 최근 건물, 최근 건물은 신축 건물은요. 최근 건물은 모두가 복조원가입니다. 최근 건물. 반면에 2번 대체원가는 화살표 적어줍니다. 오래된 건물. 오래된 건물은요. 바로 대체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자, 복조원가는 최근 건물이죠. 신축 건물. 최근 건물이니까 자, 복조원가는 이제 설명을 보게 되면 물리적 측면 밑줄. 물리적으로 똑같이 짓는 것이 바로 복조원가입니다. 2번요. 대체원가는요. 효용 측면 밑줄. 효용 측면은 다른 말로 경제적 측면이죠. 따라서 효용 측면에서 동일성을 강조하니까 한 줄 내려가서 밑줄입니다. 기능적 감가를 따로 하지 않는다. 밑줄. 기능적 감가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은 대치원가입니다. 여기까지도 잘 나옵니다. 4번 내려가요. 제조달 원가의 구성. 1번 보시면요. 자, 구성은요. 밑줄입니다. 표준적 건설비 플러스 통상 부대비용 밑줄.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제조달 원가가 되고요. 이는 또 밑줄입니다. 도급건설 기준 밑줄. 어떤 경우도 도급건설로 고쳐서 제조원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2번 내려가죠. 도급건설 기준 나왔죠.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집을 짓는 경우입니다. 도급건설 기준으로 밑줄입니다. 수급인의 적정 이유는 포함 밑줄. 수급인의 이유는요. 건설회사 이윤이죠. 이는 다른 말로 기업 이윤이기도 표현합니다. 이것이 포함됩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괄호 5번. 5번은 X입니다. 제조원가의 산정 방법, 시험과 무관하죠. X 버리시고요. 제조원가는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다음에 괄호 6번 넘어가죠. 감가수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먼저 괄호 2번 감가 요인이 나오죠. 자,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물기경 세 가지죠.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세 가지다. 자, 물리적 감가는요. 기억, 니은, 디귿 묶어주고 쉬운 내용이죠. 시간이 흘러가니까 노후화됩니다. 사용하니까 마모되고 파손된대요. 각종 재해에 따른 우발적 손상 모두가 물리적 감가가 되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기능적 감가에다가 화살표 적었습니다. 기능적 감가. 바로 내부죠. 내부. 내부 불균형입니다. 내부 불균형. 그러면 이제 얘가 바로 내부적인 문제니까 바로 무슨 감가? 얘가 바로 균형의 원칙이죠. 균형의 원칙이 되고요. 내부적인 문제는 항상 개별 분석입니다. 또 나오잖아요. 기능적 감가는 균형의 원칙, 개별 분석이다. 기억.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억. 그러면 항목 5개 모두 묶어주고요. 기억번은 밑줄입니다. 건물부지 부정응 밑줄. 얘가 바로 한 단어로 줄이면 건부감가죠. 그래서 건부감가는 기능적 감가예요. 계속해서 설계불량, 설비가 부족하다, 능률의 저하, 형의 고시가 모두가 기능적 감가가 되고요. 다음에 3번 경제적 감가는요. 화살표 적어줍니다. 얘는요. 내부가 아니고 외부죠. 외부 불균형입니다. 따라서 외부 불균형 경우에 생기는 감가 원칙이 바로 적합의 원칙이죠. 적합의 원칙입니다.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계속 암기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 감가는 바로 적합의 원칙이고 지역 분석이 돼서 GGG.
그래서 경제적 감가, 적합원칙, 적분석, GGG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항목 3개 묶어주고요. 기업번, 주위 환경과의 부적합. 미연번, 인건적이 쇠퇴가 된다. 디귿번, 시장성이 감퇴가 된다. 바로 외부 불균형 흐름을 가리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거래 7번요. 감가 수정 방법에다가 별표 2개. 웬만하면 출제가 돼요. 그러면 먼저 1번 내용 연수법은요. 동그라미 2번, 3번, 4번 보게 되면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3가지입니다. 정액법은 기억나시죠? 건물 적어주고요. 정률법은 기계라고 적어주고 해서 건물은 정액법, 기계는 정률법인데요. 그러면 정액법은요. 일단 제목에다가 샵 표시. 계산 문제가요. 무려 6번 나왔어요. 따라서 원가법은요. 정액법 계산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최근 시험은요. 29회 때 나왔고 31회 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올해나 내년도 역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잖아요. 따라서 첫 줄 보게 되면 밑줄입니다.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감가 밑줄. 자, 박스 공식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암기했죠, 그죠? 공식 요거 아시죠? 복선가격 이꼴 저들원가 1-1-R 라지 n분의 n. 요 계산 문제는 이따가 문제집에서 많이 풀 겁니다. 공식 얘만 아시면 돼요. 다음에 3번 정률법은 기계인데요. 정률법도 샵 표시. 그런데 정률법은 약해요. 얘는요. 딸랑 한 번 나왔어. 언제 나왔나 하면요. 28회 때. 28회 때. 그리고 최근 시험은 28, 29, 31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가법, 제가 보기에는 원가법은요. 만약 올해 시험 대입한다 하면 뭐지? 제조달 원가하고 정액법이 있죠. 이 2가지만 아시면 올해 시험 대비가 될 거예요. 정률법은 제목 그대로 첫 줄 밑이랍니다. 매년 일정한 비율, 일정한 감가율로 감가 밑줄. 4번 내려가죠. 상환기금법은 자, 첫 줄 맨 끝에 보시면 복리계산 이자 동그라미. 감가액에 자, 이자가 포함된 것, 이자가 반영된 것이 바로 상환기금법입니다. 이자가 반영되었다. 이자 정도만 키워드를 기억하시고요. 박스는요. 그냥 X 버리세요. 절대 안 나옵니다. 계산 문제. 다음 페이지요. 목차 2번 관찰감가법은 1번 의는요. 제목 그대로 눈으로 직접 관찰하죠. 따라서 2번째 줄. 자, 직접 관찰 미션입니다. 눈으로 직접 관찰합니다. 직접 관찰하기 때문에 2번 장단점 보게 되면요. 자, 직접 관찰하니까 직접 세밀하게 관찰이 가능하죠. 그러나 평가사에 밑줄입니다. 주관에 좌우될 수가 있고 밑줄. 주관 동그라미. 근데 관찰하는데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평가사마다 주관이 개입이 돼요. 그러면 관찰법은요.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이죠. 그래서 객관적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주관적입니다. 3번 분해법 내려가죠. 분해법은요. 1번을 2줄 모두 밑줄 하세요. 대상 부동산의 감가 요인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으로 세분한다. 이때 세분하는 것이 이겁니다. 세분한다는 것이 바로 치유 가능, 치유 불가능입니다. 이렇게 세분한대. 이렇게 분해시키는 겁니다. 치유 가능은요, 고칠 수 있는 거죠. 치유 불가능은요,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유 가능, 불가능으로 세분해서 각각 감가를 별도로 측정해서 이를 전부 합산해서 감가 수정액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시 1번에서요. 감가요인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인데요. 경제적 요인, 경제적에다가
경제적이다 화살표. 경제적 강가는요, 얘는 바로 이거잖아요. 외부 환경. 적합의 원칙이 외부 환경. 그러니까 경제적 강가는 언제나 이것밖에 없어요. 치유 불가능. 외부 환경은 아무리 고쳐도 소용이 없죠. 해서 얘는요, 치유 불가능만 존재합니다. 외부 환경은요, 절대 치유 가능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강가는 치유 불가능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4번 시장 추출법, 5번 임대료 손실환법 무시하시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가 원가법입니다. 원가법은 일단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요.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집 확인하죠. 요약집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문제집 보겠습니다. 자, 183페이지죠. 문제집 183페이지입니다. 탑 문제, 박스 문제부터 봅니다. 감정평가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서 틀린 것은 용어를 묻네요. 규칙을 묻습니다. 1번 기준 시점이란 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그대로 맞는데요. 근데 자, 정확히 말하면요. 가격 조사 완료 일자죠. 그래서 가격 조사 완료 일자를 꼭 기억하시고요. 가격 조사 완료 일자를 가리킵니다. 맞는 말입니다. 2번요.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찍이 나왔죠.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찍이를 말한다. 그대로 맞습니다. 3번요. 동일 수거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이 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서에 존재하는 권력을 말하는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둘 다 모두 포함한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4번요. 임대사례 비교법이란 자, 입력하는 방법이네요.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을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에 맞게 자, 사시지계면, 그러니까 사정보정, 시점서정, 가치 형성 요인 등의 비교를 거쳐서 임대를 구한다. 맞는 말입니다. 5번요. 수익 분석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이다. 얘는요, 자, 수익 가격 묻는 거죠. 수익 가격과 하면 수익 분석법이 아니고 수익 환원법이죠. 예, 따라서 수익 분석법이 틀렸고 수익 환원법의 설명입니다. 정답 5번 틀린 답이 되고요. 이어서 문제 2번 봅니다. 시산가액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시산가액의 조정은 먼저 1번 부동산 가격은 삼면 등가성 원리 자, 삼면 등가성 밑줄 삼면 등가성은요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 세 가지가 등가성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면 등가성이나 화살표에 적어줍니다. 완전 경쟁시장. 완전 경쟁시장은 언제나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불완전 시장이죠. 세 가지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삼면 등가성 원리로 인해서가 아니고 삼면 등가성이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은 동일하다. 가격은 동일할 수가 없어요. 가격은 동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필요하죠. 예. 따라서 삼면 등가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동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상가격 조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문장이 다 틀렸어요. 자, 이 문제를 천천히 뜯어보면요. 2번, 3번이 서로 충돌이 돼요. 2번요. 시산가액의 조정은 3방식에서 산출한 세 가지 시산가액을 산술평균 아니라고 했죠. 가중평균이죠. 산술평균 틀렸고요. 따라서 3번 시산가액의 조정은 평가에서 사용되는 자료의 양,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서 가액을 결정한다. 즉 가중평균 맞잖아요. 2번은 틀렸고 3번이 가중치, 가중평균 맞네요. 정답 3번입니다.
4번요. 세 가지 방식을 적용해서 각각 산출한 세 가지 가격이 대상 분선의 최종 평가 가격이 아니고 시산 가격이죠. 세 가지로 구해진 가격은 바로 시산 가격에 불과합니다. 평가 가액 틀리고요. 시산 가격이죠. 다음에 5번. 시산 가격에 조정해서 사용된 확인 자료는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수익 사례. 자, 전부 다 끝자가 사례가 붙죠.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수익 사례. 이런 것들은요, 확인 자료가 아니고 사례 자료. 사례 자료가 돼요. 틀렸습니다. 확인 자료가 틀렸고요. 자, 옳은 것은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보기 전에 3번은요, 체크를 안 했잖아요. 일단 한번 확인해 봅니다. 3번 문제는, 자, 이 같은 문제가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문제가. 바로 시산가액 조정을 묻는 계산 문제입니다. 3번. 자, 3방식을 적용하여 세 가지 시산가치가 산정이 되었다. 시산가액 조정 기준에 따라서 비교 방식은 25%, 원가 방식은 50%, 수입 방식은 25% 가중치를 두면서 시산가액 조정하래요. 그럼 이대로 이제 비중합니다. 그럼 이제 박스 보게 되면요. 비교 방식이 얼마 나왔습니까? 2억. 얘가 몇 프로요? 25%니까 25%. 0.25죠, 그죠? 0.25. 두 번째, 원가 방식이 2억 5천이죠. 원가 방식 비중 몇 프로? 50%, 0.5. 다음에 수입 방식이 2억이잖아요. 수입 방식이 비중이 얼마라고 했죠? 나머지 또 25%죠. 0.25. 얘가 바로 가중치. 그대로 곱해주면 돼요. 가중평균. 그럼 답이 나오거든요. 2억에 4분의 1이니까 5천만 원 되고요. 2억 5천에 0.5%는 1억 2,500이죠. (2억에 4분의 1이니까) 또 5천만 원. 요거 다 더하게 되면 이제 정답이 됩니다. 그럼 2억 2,500이죠. 정답 2억 2,500. 정답 2번요. 그래서 얘가 뭡니까? 가중평균. 산술평균이 아니고 가중평균입니다. 시산가액 조정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 4번부터가 제조달 원가입니다. 제조달 원가. 제조달 원가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제조달 원가란 취득 시점에서 바로 틀렸네요. 기준 시점. 따라서 기준 시점이지 취득 시점, 신축 시점 다 틀린 말입니다. 1번 X. 2번요. 복조 원가란 대상 주로 최근 건물이죠. 대상 부동산과 물리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을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물리적 측면의 원가 맞습니다. 재조달 원가를 복조 원가로 구하는 경우는 기능적 감가를 하지 않는다. 기능적 감가를 하지 않는 것은 복조 원가가 아니고 대치 원가죠. 복조가 틀렸죠. 대치 원가로 구할 때 기능적 감가를 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요. 자, 제조달 원가는 표준적 건설비와 통상 부대비용으로 구성이 된다. 맞습니다. 이때 표준적 건설비에는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로 포함되지만 수급원의 이윤, 다른 말로 기업이윤이죠. 수급원의 이윤도 포함된다고 했죠. 그래서 포함된다. 왜냐? 도급 건설 기준이면요. 수급원의 이윤도 포함된다. 틀렸습니다. 4번요. 통상 부대비용은요. 건설회사, 도급인이 따로 부담한 비용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간 중에 소유 자금 이자라든지 감독 비용, 등기비, 제세 공과금 등을 말한다. 맞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5번요. 제조달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 중에서 직접법이란 대상 부대로부터 직접 전원가를 하는 방법 맞습니다. 종류로서는 총가격서산법, 부멸단가증후법, 에르드법, 부채간납법 등이 있다. 종류는 우리가 암기는 안 했지만은요. 다만 엘우드법이나 부채간납법은 혹시 시조2엘부 들어봤죠? 시조2엘부. 자, 그래서 에르드법이나 부채간납법은 시조2엘부를 가리킵니다. 얘는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환원율. 따라서 에르드법, 부채간납법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가 자연스럽게 틀렸네요. 틀렸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문제 5번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재달 원가를 구하시오. 제재달 원가. 자, 5번 문제가 앞에서 칠판 보게 되면요. 제재원가가 문제가 몇 번 나왔지? 그동안 4번 나왔거든요. 4번요. 계산 문제 4번 나왔는데 지금 박스에 있죠. 꼭 이런 식으로 틀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풀기 전에요. 제가 계산 특강대로 강조했지만 자, 문제가 뭐 묻죠? 바로 제곱미터당 제재원가를 묻습니다. 얘를 묻잖아요. 그럼 박스 문제 풀기 전에 항상 포인트 2가지를 떠올리자. 첫 번째. 자, 얘는요. 주로 시점이 준공 시점을 줘요. 준공 시점을 반드시 기준 시점을 거쳐야 됩니다. 저런 거는 기준 시점이니까요.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기준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 자, 문제는요. 이런 문제예요. 단가. 단가를 물어. 총액을 안 묻고 단가 제곱미터 단가입니다. 이런 문제네요. 자, 이럴 때는 또 어떻게 구하지? 단가를 묻게 되면 항상 전체 면적을 나누게 하죠. 해서 나누기 연면적입니다. 나누기 총면적, 연면적 하게 되면 단가가 나오거든요. 이 두 개가 포인트입니다. 얘만 알아보면 문제가 수월합니다. 그러면 기업분 봅니다. 10년 전 준공된 건물이 있는데 괄호 대지 면적이 500, 연면적이 1500이다. 연면적 1500 밑줄. 나왔죠? 아, 이거구나. 이거 나왔네요. 얘가 얼마? 1500. 그래서 이제 요 자료가 필요하구나. 딱 찾아주고요. 이어서 니은번. 준공 당시 공사비 내역은요.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공사비 합계, 결혼자 이윤 다 포함하니까 총 얼마? 6억. 총 6억. 저런 거는 6억이잖아요. 얘가 뭡니까? 준공 시점이죠. 준공 시점에 총 6억입니다. 이것은 뭘로 고쳐야 됩니까? 기준 시점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점성이 필요하죠. 분자 분모. 분모가 준공 시점. 분자가 기준 시점, 현재를 말해요. 기준 시점. 요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 건축비 지수가요. 10년 전 100인데 기시점은 135다. 그러니까 10년 전이면 100인데요. 지금 얼마요? 135 해서 건축비가 35% 올랐다는 말입니다. 그럼 얘가요. 총 원가니까 뭐가 필요하지? 단가를 물으니까 나누기 연면적이 있죠. 나누기 연면적. 연면적이 얼마나 했죠? 1500. 그러면 정답이 납니다. 따라서 이렇게 긴 시점으로 고쳐서 나누기 연면적이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54만 원 나와요. 정답 54만 원. 따라서 원래 이런 문제가 나와주면 굉장히 고마운 문제예요. 예. 원래 대비도 하시는 게 좋아요. 제도론가. 6번. 다음 중에서 경제적 감가에 속하는 것은 경제적 감가. 자, 우리 문제는 6번 풀면 되겠지만 항상 이렇게 경제적 감가만 나왔던 뭐지? 지도 잘 나오잖아요. 경제적 감가, 적합변칙, 지역분석부터 항상 떠올리시고. 경제적 감가. 자, 그러면 1번 설비의 분량, 2번 형의 고시가, 1번, 2번은요. 내부적인 문제죠. 기능적 감가. 틀렸고. 3번요. 시간의 경과라는 노후와
5번요. 사용하니까 파손, 마멸. 이는 바로 물리적 감가죠. 정답 4번입니다. 주위 환경과의 부적합, 외부 불균형. 바로 4번이 바로 경제적 감가가 됩니다. 정답 4번. 문제 7번요. 감가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치유 가능한 감가가 나왔네요. 치유 가능 감가. 이거 나왔죠. 치유 가능, 불가능. 그러면 치유 가능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치유 가능. 얘가요. 고칠 수 있는 경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보일러가. 그러면 이제 보일러 수리비 들어가죠. 수리비. 다음에 가치 증가분입니다. 수리했더니 가치 증가분이 있어야 되겠네. 보일러를 꽂히는데 돈이 20만 원 들어가요. 20만 원. 그런데 고쳤더니 겨울철 내내 따뜻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럼 가치 증가분은 100만 원이라. 수리비보다 가치 증가분이 크잖아. 수리한다 안 한다? 하죠. 수리한대 말입니다. 거꾸로. 수리비가 200만 원 들어갔어요. 가치 증가분은 100만 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수리비가 더 크대.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치죠. 치유 불가능입니다. 요거 묻는 것이 바로 1번입니다. 따라서 치유 가능한 감가는 자, 치유로 증가가 예상된 효용, 바로 이거죠. 가치 증가분. 효용, 가치 증가분이 치유 비용보다 큰 경우이다. 맞죠? 이런 묻잖아요. 따라서 효용이 수리비보다 더 큰 경우이다. 그러니까 정답 1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정답 1번. 2번요. 감가 수정 방법 중에서 정률법은 매년 감가액이 동일하다. 아니죠. 매년 가격이 일정하면요. 정액법이죠. 정액법이 되고. 다음에 두 번째 줄. 자, 정액법은 매년 일정률만큼 감가가 된다. 매년 일정률로 감가가 되면 정률법이죠. 단어가 서로 바뀌었네요. 앞에 것이 정액법, 뒤에 것은 정률법.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틀렸고요. 3번. 감가 수정은 제재료 원가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고려하여 이에 따른 감가 수정을 공지해서 구하는데 기재 시점 현재 대상 물건의 기간 손익 배분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자, 요거 기억나시죠? C-DN 이꼴 PN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빼게 되면 적상가격 또는 복선 가격이 나와요. 왜 감가 수정을 합니까? 정답은요. 가격 관리고. 따라서 자, 결국 원가법은요. 감가 수정의 목적은요. 복선 가격을 적정하게 구하기 위해서 감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자, 기간 손익 배분 틀렸죠. 기간 손익 배분 비용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기간 손익 배분이 틀렸습니다.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틀렸고. 4번, 5번 묶어주고요. 4번과 5번은요. 관찰 감가법과 분해법을 묻습니다. 4번. 평가의 대상이 되는 분홍색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평가서의 폭넓은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는 것은 바로 관찰 감가법이죠. 관찰했잖아요. 그래서 관찰 감가법의 설명이죠. 틀렸고. 5번요. 감가 요인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으로 세분한다. 이때 세분한다는 것이 바로 치유 가능, 불가능으로 세분한대요. 따라서 치유 가능, 불가능 항목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발생 감가의 합계액을 감가 수정액으로 하는 방법은 관찰 감가법이 아니고 분해법이죠. 분해법. 자, 이때 분해법이 있죠. 이 분해법을 우리 시험은요. 분해법을 똑같은 말로 이꼴 내구성 분해 방식이다.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출제가 되었거든요. 분해법과 내구성 분해 방식은 똑같은 말입니다. 틀렸죠? 자, 옳은 것은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계산 문제인데요. 잠시 보류하고요. 9번 문제 봐요. 9번. 자, 원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제조들 원가란 거래 시점에서 아니죠. 기준 시점. 바로 틀렸죠. 그래서 거래 시점 틀렸고 기준 시점입니다. 따라서 1번 틀렸다. 지나갑니다. 2번 감가 수정을 할 때에는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법정 내용연수 아니고 경제적 내용연수. 감정평가가 경제적 가치를 구하니까 항상 감정평가는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정 틀렸습니다. 경제적 내용연수가 됩니다. 경제적 연수를 기준으로 정액, 정률, 상한법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한다. 틀렸습니다. 3번요. 정률법은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 매년 감가 일정하면 정액법이죠. 정액법. 다음 문장. 정액법은 상각액이 첫 해가 가장 크고 갈수록 체감한다. 얘는 바로 정률법이죠. 단어가 바뀌었네요. X. 4번요. 경제적 감가 요인은 건물의 디자인, 구조, 원자재 등이 시대에 맞지 않아서 효용이 저해되면서 역효과를 준다. 앞뒤가 설명이 안 맞죠. 디자인, 구조, 원자재가 시대가 안 맞는 것은 바로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죠.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틀렸습니다. 5번 질문요. 제설 원가는 표준적 건설비와 통상 부대비용으로 구성이 된다. 맞습니다. 여기서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이윤도, 건설회사 이윤도 포함된다. 맞는 말이죠. 도급 건설 기준이죠. 맞습니다. 정답 5번. 자, 이어서 문제 10번, 11번 전부 다 정액법 계산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가 과거에 기출문제에서 숫자만 싹 바꿔놨거든요. 자, 계산 문제 풀어봅니다. 계산 문제. 10번. 자, 10번 문제. 긴 시점 현재 원가법으로 가격 구하래요. 공식. 자, 공식만 대입하면 되죠. 자, C. 감정평가서가 그대로 쓰는 공식입니다. 자, 여기서요. C는 제조달 원가죠. 라지 R은요. 내용연수 만료 시 장가율입니다. 대개 장가율은요. 늘 문제가 0을 주든지 10% 주더라. 둘 중에 하나를 줄 거예요. 0 또는 10%다. 다음에 스몰 n은 경관연수죠. 라지는 전 내용연수입니다. 전 내용연수. 그럼 요거 기억나시죠? 라지 n 이퀄 스몰 n 플러스 n 다시다.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이요. 10년 지났대. 앞으로 50년 남았대. 합하니까 전체 년수 얼마? 60. 그래서 지금 문제는 서로 이렇게 주면서 얘를 구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서 이제 박스 보고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숫자. 자, 그러니까 이제 C, R, N, N, C, R, N, M은 찾아서 넣어주면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 박스 보고 숫자 넣겠습니다. 자, 기억번, 니은번 묶어주고요. 기억번은 기준 시점. 올해 10월 29일 시험일이네요. 그러면 이제 니은번은요. 건축비가 총 얼마입니까? 2억이죠. 얘가 뭐지? 제조달 원가. 그런데 2억인데 언제 준공했죠? 2020년 10월 29일 준공했다. 그래서 준공 시점은 2년 전 준공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구하자. 저런 거는 항상 뭐지? 기준 시점입니다.
그래서 2년 전 2억 주고 지었는데 이것을 긴 시점으로 고쳐야 된다. 2년 지났죠. 그래서 이제 기억번,年번 묶어서 보았을 적에 이 건물이 2년 전 준공했다. 디귿번 보게 되면요. 건축비는 매년 10%씩 상승했다. 밑줄 아세요? 매년 10%씩 상승. 매년 10% 상승.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1 플러스 R의 N성. 일시불의 미래가치. 공식이 있잖아요. 그럼 이때 매년 10%니까 상승률 얼마? 10%니까 0.1이 되고요. 몇 년 지났다? 2년이죠? 2성. 이러면 이제 매년 10%씩 상승 나오잖아요. 1.1의 2성입니다. 그래서 매년 10%씩 상승하면요. 항상 이렇게 자 일시불의 매가계수를 사용합니다. 매년 10%씩 상승해서 2년 뒤를 구해야 됩니다. 얘가 바로 1.21이 돼요. 요거 계산하면 2억 4,200만 원 나옵니다. 2억 4,200. 그래서 얘가 이제 하이라이트 포인트입니다. 얘를 구하죠. 항상 재정가는요, 기준 시점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기준 시점. 다음에, 리얼번. 기준 시점, 현재 잔존 연수가 48년. 자, 볼까요? 자, 문제가 몇 년 지났습니까? 2년. 몇 년 남았다? 48년 남았잖아요. 합치니까 전년수가 몇 년? 50년. 50년. 경과연수 몇 년? 2년. 그러면 잠깐만 남았네요. 리얼번 보게 되면. 미연번. 내면서 말로시 잔존 가치율, 잔가리 10%다. 나왔네요. 10%. 10%니까 그대로 뭐 0.1 하면 되겠네요. 10%. 다 집어넣었잖아요. 계산합니다. 제대로원가 2억 4,200. 1 마이너스 잔가리 0.1이 10%죠. 0.1. 전행연수 50년. 경과연수 2년. 씩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정답은요. 233, 288이죠. 233, 288.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정답 3번. 정답 3번. 그래서 항상 원가법, 정액법은요. CRNM만 찾으면 되고 가장 포인트는 뭐지? 요거. 여러분 항상 긴 시점으로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얘가 뭐라고 했죠? 매년 10%씩 상승. 다음에 문제 11번. 11번은요. 조금 달라요. 11번. 원가법으로 가격 구하시오. 박스 보기 봅니다. 그럼 이거 제가 볼게요. 자, 11번 보게 되면 박스 첫 번째 줄 기준 시점 2022년 10월 29일 시험일이죠. 건축비가 5억이죠. 5억인데 언제 준공했다? 2017년이면 몇 년 전입니까? 5년 전이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딱 보자마자 아, 경과연수가 5년 지났구나. 몇 년 지났다? 5년 지났다. 그럼 세 번째. 자, 기준 시점 현재까지 건축비가 20% 상승했대요. 또 다시 세 번째는 모두 밑줄 아세요? 기준 시점 현재까지 건축비 상승 20% 밑줄. 저 문장은요. 매년 상승입니까? 5년 동안에 20% 상승입니까? 5년 동안에 20% 상승이죠. 근데 이때는요. 어떻게 하지? 저런가는요. 총 5년 전에 5억인데 5억인데 준공 시점을 100으로 본다면요. 5년 동안에 기준시점은 20% 상승했죠. 20%. 그러면 이제 이때는 120 하면 돼요. 아니면 곱하기 1.2 하든지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5년 동안에 20% 상승했잖아요. 요거 암산되죠? 그러면 얼마 남습니까? 6억. 일부러 위에 앉았어요. 매년 상승할 때는 이렇게 계산해주고 5년 동안에 20% 상승했대. 이때는요 곱하기 1.2 하든지 100번에 120 하든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저런 거는 이제 6억 나 6억이 되고요. 다음에 네 번째, 기점 현재 잔존 연수가 55년. 자, 몇 년 지났다? 5년 지났죠. 잔존 연수가 몇 년 남았다? 55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전체 수명은 몇 년? 60년 나왔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장가는 10%죠. 그대로 뭐지? 10%니까 0.1. CRNN 다 집어넣었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6억 곱하기 1 마이너스 0.1 60분의 5가 되겠네요. 이대로 계산하면 돼요. 자, 계산하면 이때 가격은요 5억 5,500만 원 나옵니다. 정답 5억 5,500만 원.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정답 5번.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감이 와요. 아, 정액법 문제가 제대로인가 구할 적에 매년 상승하게 되면 요거 집어넣고 중공에서 시점까지 20% 상승했다 하면 이렇게 집어넣고 요 패턴. 더 이상 패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왔다리 갔다리 나오잖아요. 자, 10번, 11번 풀었으니까 이제 문제 8번 올라요. 8번. 자, 8번은 문제 볼까요? 원가법에 의해서 기준 시점에서의 감가수정액 구하시오. 자, 그러면 8번 문제는요. 복선 가격 묻습니까? 감가수정액 묻습니까? 감가수정액을 묻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흐름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요. 복선 가격 나오잖아요. 복선 가격.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요. 복선 가격 구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거 묻는 게 아니고 뭘 묻지? 감가수정액을 묻잖아요. 그러면 요거 아시죠? C-DN 이꼴 PN이다. C는 제재로 원가. 얘는요. 감가수정액이 되고요. 다음에 얘가 바로 복선가격입니다. 자, 지금 문제는요. 복선가격 묻는 게 아니고 요거 묻잖아요. 감가수정액. 요거 묻잖아요. 그럼 그걸로 예를 들어서 저론가가 100원인데 복선 가격이 40원이다. 감가 사이가 얼마니? 감가 60원 되겠지. 그러니까 저론가에서 복선 가격 빼주면요. 그 차익이 감가 수정이 나오거든요. 무조건 복선 가격 구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양자의 차이만큼 감가 수정이니까. 일단 여기서는 먼저 복선 가격 먼저 구하자. 복선 가격. 가격 먼저 구해봐요. 박스 봅니다. 준공 시점이 2012년 10월 29일이고 니은번 긴 시점은 10년 뒤 2022년 10월 29일이다. 경과연수 몇 년? 10년. 나왔죠. 경과연수 10년. 디귿번 긴 시점에서 재론가는 7억 2,500원입니다. 아예 답이 나버렸네요. 긴 시점에서 재론가는 얼마 나왔지? 7억 2,500원입니다.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네요. 얘가 바로 기준 시점이니까, 기준 시점.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고. 리얼번. 잔존 연수가 50년. 볼까요? 10년 지났고 잔존 연수가 몇 년 남았다? 50년. 전체 기간 몇 년? 60년. 마지막으로 자, 미연분 감가수정은 정액법으로 의하고 장가는 10%다. 장가를 10%네요. 0.1. 다 나왔습니다. 그럼 계산합니다. 저번가 균시점 나왔고 그대로 계산. 1 마이너스 0.1 60분의 10이잖아요. 이러면 이제 복선 가격이 나옵니다. 가격이 나와요. 그럼 가격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요. 얘가 좀 복잡하네요. 616250. 얘가 바로 복선 가격입니다. 616250. 근데 문제는요. 복선 가격 안 묻고 감가수정액을 묻잖아요. 그럼 복선 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616250. 저런 건 얼마? 725,500. 725. 그러면 이제 제조달 원가에서 복선 가격 빼주면 감가수정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729,500에서 61620 빼주니까 얼마가 나와요? 얼마요? 108750이죠. 108750. 정답은 얘만 찾으면 돼요. 감가수정액. 정답 108750입니다. 근데 8번 문제 왜 풀었을까요? 우리 과거 기출 문제가 이렇게도 나왔거든요. 뭘 물었다? 감가수정액 구하시오. 이런 문제도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8번, 10번, 11번 요 세 개 패턴이 우리 시험 기출 문제를 싸그리 모아놓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원가법 마치겠는데 보충 자료 보시면서 한 문제만 더 풀어봐요. 원가법 문제 한 문제 있거든요. 보충 자료 봅니다. 프린트. 자, 프린트 보시면 문제 5번요. 문제 5번. 감가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 왜 풀까요? 만약 올해 이런 문제 나온다면 이 수준만큼 나오거든요. 옳은 것은 1번. 감정평가에서 감가수정은 취득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 개념이고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재정가를 기출해서 적정 가치를 구한다. 서로 설명이 바뀌었죠? 설명이 바뀌었네요. 자, 그러니까 감정평가에서 감가수정이 두 번째 줄 재정원가를 기초로 적정 가치를 구하는 것이고 이어서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의 개념입니다. 설명이 바뀌었습니다. X. 그래서 1번 지문도 잘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우리 기출 문제는 1번 지문이 아주 자주 나왔었습니다. 바뀐 문장. 2번 관찰감가법은 평가사가 직접 관찰하여 감가를 판정함으로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주관이 기회된다고 했죠.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이다. 틀렸죠. 주관적입니다. 틀렸고. 3번요. 동일한 내용 요소의 부동산이라도 건축 방법, 관리 및 유지 상태에 따라서 감가 정도가 달라진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아무리 똑같은 물건도 당연히 뭐 어떻게 짓느냐 또 어떻게 관리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 정답 3번입니다. 4번요. 정렬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다 아니고 갈수록 체감하죠. 일정 틀리고 체감합니다. 정액법에 의한 감가액은 체감한다 아니고 일정하죠. 단어가 바뀌었네요. 틀렸고. 5번요. 경제적 감가위원회는 인건적인 세태에 맞습니다. 설계 불량이나 설비의 부족은 기능적 감가죠. 따라서 설계 불량과 설비 부족이 틀렸습니다. 기능적 감가예요.
옳은 것은 정답 3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푼 이유는요. 만약 원래 이런 문제 묻게 되면 이런 패턴은 나온다. 이 수준만큼 나올 거예요. 자, 쉬었다가 3방식 나머지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